이번 총선에 도내 10개 선거구에 4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들 모두 소개합니다. 이번 도내 총선의 평균 경쟁률은 4.7대 1로 지난 19대 4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치열한 본선 대결이 예상됩니다. 식목철을 맞아 곳곳에 나무 심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시군의 식목 행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7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0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도내 선거구별 등록 후보입니다. 전북의 정치 1번지 전주갑입니다. 새누리당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유종근 전 도지사가 나섭니다. 다음은 전주을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국민의당 장세환 전 국회의원, 무소속 성치두 민초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등 4명입니다. 전주 덕진에서 이름이 바뀐 전주병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진 전 서해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최용묵 법무사,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고려대 교수,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정의당 조준호 전 당대표, 무소속 하문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이 후보 등록했습니다. 익산갑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김영일 전 강북경찰서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한수 전 익산시장, 민중연합당 전권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실장, 무소속 황세연 전 전북경실련 사무국장 등 모두 5명입니다. 다음은 익산을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국회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전 국회의원, 정의당 권태홍 전 당 사무총장, 무소속으로 김지수 노무현 시민문화재 대표, 이석권 몽환마을 이장입니다. 선거구와 통합된 정읍고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이광수 전 고창군수, 김만균 성산무역 대표가 출마했습니다. 동남북권인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국민의당 이용호 전 국회 홍보기획관, 민중연합당 오은미 전 도의원, 민주당 임종천 전 국민희망시대 대변인, 무소속으로 강동원 국회의원, 방경채 홍조건설 대표, 오철기 전주대 동문회 부회장이 나섭니다. 역시 선거구가 통합된 김제 부안입니다. 새누리당 김효성 영빈관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정의당 강상구 당 대변인입니다. 이어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신재봉 전 국민 전북시민참여포럼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변호사, 국민의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 무소속 민경선 전 대구 한의대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중도에 낙마한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최행식 원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전 익산국토청장, 국민의당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무소속 김은진 원광대 교수 등 4명입니다. 이번 20대 총선 도내 경쟁률은 전국 평균은 물론 지난 19대 때보다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야권이 분열한 탓인데 야당 간 본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4.13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에 나선 후보는 47명으로 경쟁률이 평균 4.7대 1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19대 당시 4대 1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경쟁률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임실 순창이 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전주 병은 후보가 3명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총선의 높은 경쟁률은 거대 야당인 국민의당의 출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북의 맹주였던 더민주에 맞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태동하면서 전북의 수권 정당을 놓고 양보 없는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전직 장차관을 동원하며 거의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 20년 만에 국회에 진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소수 정예 후보로 지지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중연합당과 민주당도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역시 현역 의원과 전 도지사 등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또 두 개의 야당들이 서로 전라북도에서 경합을 벌이는 만큼 아마 굉장히 백중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 총선은 과거와 달리 정당 간 치열한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도민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계속해서 총선 공약 점검 순서로 익산을 선거구입니다.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박종길 후보는 체육계의 마당발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임을 내세워 지역의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 일자리를 챙기고 경제를 살리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지역구를 넘겨받아 전략공천됐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 조성과 경제 민주화 등을 내걸고 힘찬 추진력으로 재선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석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는 국회에 3번이나 입성한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백제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익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식품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조하고 정의당 권태용 후보는 중앙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정책 개발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고 서민의 복지 양상에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실제로 편안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무소속 이석권 후보는 현재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기업 육성과 평생학습 터전 마련 등 실생활과 연관된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저 몽환마을 이장 이석권이 시원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무소속 김지수 후보는 과거 노무현 문화재를 주관했으며 청년 벤처단지 조성과 저출산 극복 등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서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 정치의 시대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전직 국회의원 후보들이 새몰이에 나선 가운데 다른 여야 무소속 후보들의 추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각 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2014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하수도 요금은 톤당 330원으로 전국 평균 38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또 생산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인 요금 현실화율은 2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낮았습니다. 전주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해 한옥마을의 야간 상설 공연과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전라가명 재창조 복원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늘려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주 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남부시장 야시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제71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주 소각자원센터에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이 산수유와 이팝나무 970여 그루를 심었고 시민들에게 봄꽃 3천여 본을 나눠줬습니다. 정읍 시민들도 배영고등학교 뒤편 산에서 편백나무 1,200그루를 심었으며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와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도 나무 심기와 산불 예방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지 106주년 되는 날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안 의사 기획전을 마련했는데 최근의 역사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자를 제거한 일은 마땅했다며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안 의사는 결국 1910년 3월 26일 32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유해를 아직도 찾지 못했고 유물도 많지 않지만 안 의사가 남긴 기록과 역시 독립운동에 투신한 형제 동료들의 이야기를 모아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근대기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기획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쌀 수탈의 거점이었던 군산. 일본 치하에서 어느 지역보다 저항운동이 활발했는데 호남에선 최초로 3.5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도 전북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역사박물관 한켠에는 군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유물과 이야기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렇게 군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하고 또 이렇게 그때를 되게 구현을 조금 이렇게 좀 실감할 수 있게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아서 수탈과 지배의 아픔을 되새기고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가 보는 이들에게 숙연한 감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 친할머니에게 보내진 이후 불법 입양돼 행방이 확실하지 않던 4살 박모군이 충남에서 양부모와 함께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며 아동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입양에 대해서는 박 군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부모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일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73살 조모 씨가 신장과 각막, 인체 조직을 환자 5명에게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기증 결정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감안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증된 인체 조직은 앞으로 수십 명의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수급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2011년도부터 633가구에 27억여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내일 오후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노동계약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합니다. 집회 뒤에는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이 예정돼 2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군산시와 서부 보훈지청은 오늘 군산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와 안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댄스 동아리 에잇핑크가 완주 팔미 먹방 투어 홍보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에는 로컬 푸드 밥상 등 완주 팔미를 퍼포먼스로 표현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폭행한 전 보육교사 31살 박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일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몸을 거칠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 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주식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인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청와대 직원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관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성여객이 경영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신성여객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채권단과 만나 상여금 축소와 대출 상환 유예 등을 논의해 회사 경영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신성여객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성여객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 지역 면세점에 입점한 전북 특산품관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용산 신라면세점이 정식 개점함에 따라 면세점 7층 지역 상생관에 위치한 전북 특산품관에 단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 특산품관은 도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두산지주 회장을 이사회 의장 겸 그룹의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박정원 회장은 두산그룹을 창업한 박두변 회장의 맞손자이자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4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